표시의 의미 보겠습니다. 원형 등화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원형 화살 표시 등화, 사각형 등화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원형 등화만 보면 되겠죠. 녹색 등화는 가란 말이죠. 가라,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황색 등화, 이것도 갈 수 있다. 황색 등화 봅시다. 차량 신호등에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에는 교차로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갔으면 신속히 진행하여야 된다. 그죠? 이미 들어갔으면 나가라. 그 전에 정지해라. 그 정도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적색 등화. 적색 등화는 가지 마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멸이 중요합니다. 전멸. 원형 등화에서 황색 등화, 전멸, 차량 신호등, 사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돼 있죠? 진행할 수 있다. 밑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색 등화의 전멸 봅시다. 차량 신호등,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어떻게 한 후? 일시정지한 후. 요 밑줄요. 일시정지한 후. 그 다음에 진행할 수 있다. 진행할 수 있다. 밑줄. 그래서 황색 등화 전멸하고 적색 등화 전멸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적색 등화는 일시정지한 후가 다르죠. 그 일시정지한 후. 그 다음에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19페이지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신호기 신호가 있고 경찰관 등 신호가 있습니다. 밑에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봅시다. 신호에 따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교통정리라는 국가경찰공무원, 의무경찰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관, 국가자치경찰공무원에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요청하는 사람 신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렇죠. 넘어가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밑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범위, 요거는 중요합니다. 별표 하시고요. 경찰공무원은 당연히 되죠. 근데 경찰공무원 등이죠, 그죠? 경찰공무원 같이 쳐준다는 얘기죠. 누가 그렇게 쳐주느냐 하면 서장 근무 명령을 받은 모범 운전자인데 서장 근무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 택시 운전자 또는 모범 운전자 많죠. 그 사람이 그냥 휴일날 노는 날에 가서 신호를 할 수가 없어요. 서장 근무 명령을 받은 모범 운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죠.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를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그냥 헌병하면 틀립니다. 어떤 임무를 받은 헌병. 또 밑에 마찬가지로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이 사람들은 경찰관 등에 포함되어서 신호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죠. 본래 긴급한 용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본래 긴급한 용도. 본래 긴급한 용도는 소방차의 경우에는 불 끌어 가는 게 긴급한 용도죠. 그죠? 불 끌어 갔다가 다시 소방차로 돌아올 때 신호하면 안 되죠. 그때는 신호 다 지켜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통행의 금지 제한 및 혼잡 완화의 조치 봅시다. 통행의 금지 제한. 뭔가 금지한다는 얘기죠. 통행을 금지, 여기서부터 가지 마라. 뭐 제한한 거.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제한하는 거, 서장, 경찰국이 제한하는 거. 다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하긴 할 수 있는데, 지방경찰청장은, 그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 도로의 도로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 해서, 금지부터 먼저 할 수가 있어요. 지방경찰청장은 금지하고 그 도로관리청에다 그냥 통보하면 끝이에요. 금지해서 통보. 거기 내가 금지했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경찰서장이 제안하는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가로 해놨습니다. 금지, 일단은 금지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합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래저래 해서 금지해놨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금지, 확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이 제안하는 거, 요거는 일단 경찰 공무원이 뭐 가다가 길을 가다가 뭔가 막혀 있다라든지 뭔가 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일시적으로 뭔가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누구? 경찰 공무원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행 금지 제한의 알림, 공급판 설치권자는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다음 섹션 6 보행자의 통행 방법 봅시다. 보행자 보도란 게 보도는 뭐 사람이 보행자가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길 가장자리 구역은 뭐 바깥쪽에 차도 옆에 바깥쪽에 어떤 표시를 해서 길 가장자리 구역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는 잘 아시죠? 넘어가고 보행자의 통행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었다. 그래서 언제나 보행자는 뭐 도도로 통행해라. 그 밑에 도로공사 등 보도의 금지가 통행이 금지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요. 부득이한 경우는 다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당연히 자기 차로로 가야 되죠, 그죠? 중앙선 넘어가면 안 되죠. 근데 부득이하면 넘어가도 되죠. 중앙선 넘어가도 한다 이거죠.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다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보도와 차도 구분되지 아니하도록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마주보는 방향 이거는 그냥 그겁니다. 차가 같은 방향으로 지나가면 뭐 뒤에서 차가 오는 경우에 내가 차가 뭐 사람을 보행자를 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어떤 반응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회피할 수 있는 시간적 이유가 없죠. 마주 보면은 차가 오는 게 위험한 상황이 보이니까 1초라도 크죠. 그렇게 주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주 보는 방향으로 통행해라. 그 다음에 통행 방법 우측 통행. 그 다음에 행렬 등의 통행. 차도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는 행렬. 그래서 이런 사람들 쭉 한번 읽어보시죠. 이런 사람들은 차도 우측으로, 차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도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도로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는 행렬, 도로 가운데로 갈 수 있는 행렬, 이런 뭐 시가행진하는 경우를 갈 수 있다. 이런 때 경찰은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도로횡단, 횡단보도 설치권자, 또 사람 나왔죠. 사람 나오면 무조건 중요. 횡단보도 설치권자는 누구냐? 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하고 틀리고 경찰서장하면 틀리고. 설치 기준 횡단보도 예고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횡단보도 예고 표시는 마름모죠. 마름모. 횡단보도 예고 표시.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으면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 횡단보도 전 50에서 여기 50에서 60m다. 그죠? 그 다음에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한 개 더 설치하겠다. 얼마? 10에서 20m. 이러고 한다.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는 각 차로마다 한다. 차로는 하나 더 있어. 그러면 각 차로마다 이렇게 쭉 설치 그리면 되겠죠. 일단 횡단보도 표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가 필요한 포장도를 설치하고 4m 미만의 도로에는 좌우 통행 방법 구분하지 않고 설치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각선을 설치 가능하고 중간에 동의선을 두을 수도 있고,
용섬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또 사진이 나옵니다. 하시면 되고요. 횡단방법, 횡단시설이 설치된 곳, 그다음 횡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 그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그림, 그 페이지 맨 밑에 그림 있죠? 그림 있죠? 그 사다리처럼 생긴 거는 횡단보도라고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림 좀 섭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에는 한 200m 정도 그렇게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100m 해놓은 게 있죠? 100m. 거기에 이제 1번 해놨습니다. 1번. 즉, 횡단보도에서 100m 정도 거리에 있는 구역은 무단 횡단 구역입니다. 즉, 횡단보도 그려놨는데 그걸로 가야 되겠죠. 그죠? 횡단보도 해놨는데, 그쪽으로 건너가라고 했는데 바로 옆으로 그거 안 건너고 옆으로 건너갔다. 그거는 무단 횡단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래 1번 구역 벗어나면 뭐냐? 2번 한번 보시죠. 2번. 이거는 좀 많이 떨어졌어. 횡단보도로 가기 너무 멀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보통 가로질러 가죠. 그죠? 가로질러 가는 경우에는 무단 횡단이 아닙니다. 왜? 횡단보도 너무 머니까 그거는 보행자 우선으로 횡단보도 무단 횡단이 아니다. 이번은 그냥 건너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된다. 그 다음 3번 그려놨죠. 3번은 뭐냐? 이때 차가 오고 있었어요. 차가 2번으로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차가 왔다. 그럼 누가 양보해야 되느냐? 차가 양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차가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다 건너가면 그 다음에 차는 지나가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다음 2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노인 지체장애자 보고, 어린이 등에 대한 보고, 어린이 13세 미만, 이 숫자 잘 나옵니다. 어린이는 몇 세? 13세까지 하면 안 되고 13세 미만까지 외우세요. 그 다음 영유아 6세 미만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 위반을 도로에서 어린이 놀게 하여서는 안 된다. 즉 어린이 교통을 위반한 도로에서 놀아도 됩니다. 어린이는 영유아는 놀아도 됩니다. 누가 안 되냐면 보호자가 놀게, 어린이가 거기서 놀게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보호자에 대한 책임이지. 어린이 보고 6세 미만 보고 거기서 놀면 안 된다고 한다면 알아듣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호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밑에 점을 보시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위에 준하는 사람의 보호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호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 밑줄,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가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보조견. 보조견은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는 흰색 지팡이는 간단하니까 흰색 지팡이를 들고 다녀야 된다. 그 다음 밑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주는 범위 하나, 둘,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나열된 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듣지 못하고 평행기내 기상에 있고 의족을 사용하는 보행할 수 없는 사람이 도로를 횡단 또는 보행할 때는 어떻게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흰색 지팡이 들고 가야 되겠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하고 앞에 보행자가 가는데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지 안 들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은 흰색 지팡이를 들고 다녀야 된다. 그 다음에 자전거 및 행정안전부에 정하는 놀이기구를 타는 어린이 보호자 의무 운전자 일시정지해라. 그 다음에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한번 봅시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한 놀이기구는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스케이트, 이것도 열거죠. 쭉 열거됐습니다. 열거된 것은 중요하다. 외울 수는 없다. 다음 어떤 공통점이 있죠? 빠른 거죠. 빠른 거, 타고 빨리 갈 수 있는 것들. 여기에 위험한 기구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권리 봅시다. 여기도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이것도 사람이 나오죠. 사람. 누구? 지정, 시장 등이 나옵니다. 학교장이 요청해서 시장 등이 지정한다. 지정권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도 좀 읽어 내려가 볼게요. 제한은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몇 킬로? 30km 이내. 30km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여기서 나오는 건 100명이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100명. 어린이집 가운데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다만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100명 미만도 가능하다. 그래서 전부 다. 일단은 100명입니다. 100명.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학원 가운데서 100명. 그런데 뭐 요청하면은 100명 미만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운전자의 의무 봅시다. 자동차 등 운전자는 통행속도를 몇 킬로? 30km 이내. 그 다음에 차 운전자는 그 밑에 보시면 30km 초과. 30km 초과되면은 12계량 사고. 그죠? 12계량 사고. 중과시액 사고가 된다는 얘기. 그럼 아까 위에서 30km 이내라고 했죠. 30km 이내에서 30km가 포함되냐 안 되냐? 30km 가면 되냐 안 되냐? 됩니다. 그죠? 된다는 얘기지. 30km 초과일 때는 이제 중과시 사고가 되는데, 그럼 30km는 괜찮다는 얘기죠. 30km는 오케이. 그다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 지시, 속도 주정차 위반 뭐 등등 과태료가 2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뭐 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더블 2배가 된다.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속도 제한은 없습니다. 속도 제한 없어요. 그다음에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시설 보면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다 하나를 끼워 넣어서 다음 주 노인 보호구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되는 항상 법규는 외우는 게 뭔가 다른 거 하나 넣었을 때 이게 이상하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가려낼 수 있으면 된다. 이걸 달달 외우는 건 아닙니다. 다음 주 노인 보호구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죠. 객관식이라는 것은 뭔가 다른 거 하나, 비슷한 거 하나 넣었습니다. 넣으면 얘 좀 이상한데 체크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 운전자 의무 봅시다. 차운전자는 타면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등의 조치를 준수하고, 즉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 딱 찍었죠.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조금 그런 식으로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2배는 같고요. 그 다음에 차마의 통행 방법 봅시다. 밑에 차마의 통행, 차도란 되어 있고요. 중앙선이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가변차로 잠깐 이야기할까요? 맨 밑에 줄에 보면 다만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한 진행방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그렇죠? 가변차로가 뭐냐면은 퇴근할 때 교통량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경우에는 갈 수 있는 차로를 바꾼다는 얘기죠. 이게 도시고 여기가 주택가고 아침이다. 그럼 출발하는 차가 많겠죠. 많으면 차도 여기에 신호기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가라 이런 식으로 생겼죠. 여기는 가시다 이렇게 있죠. 아침에는 여기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저녁에는 또 반대로 하겠죠. 그죠? 그때 가라 가시다라 하면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중앙선이 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중앙선이 가변차는 경우에는 수시로 바뀌겠죠? 그 말이에요.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도 횡단 방법.
통행구분, 통행구분의 사유 봅시다. 통행구분의 사유,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이나 중앙으로 가면 안 되죠. 운전하면서 도로 중앙으로 가는 게 이상하죠. 또는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좌측으로 갈 수 있느냐? 좌측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언제?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좌측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도로의 파손 등으로 도로 우측으로 못 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도로의 우측 부분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 이 말은 6m라는 것은 보통 한 1차로가, 차로 한 개가 3m, 3.5m 정도 되죠. 6m가 안 된다는 말은 두 개를 못 한다는 말이니까 한 개 편도 1차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고 이런 말이죠. 이런 도로 여기에 6m가 안 되니까 한 차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 다음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로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는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개는 중요합니다.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여기에 뭐 앞에 차가 비실비실한 차가 하나 있다. 그죠? 근데 넘어가야 되겠어. 도저히 깎아서 못 가겠다. 내가 넘어가야 되겠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여기에 차가 뭐 오는지 안 오는지 안 보인다. 또는 반대방의 교통의 방해를 이 차에 방해를 받는 방해를 준다. 또는 가지 마라 하는 경우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실선으로 되어 있죠. 실선은 가지 마라. 점선은 가도 되는 거죠. 실선 되어 있는 거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은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전거 횡단도의 설치, 지방경찰청장 밑줄, 지방경찰청장 밑줄.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되고요. 중앙선의 표시 및 설치, 중앙선의 의미, 황색 실선은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한다. 황색,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한다라는 것은 실선이죠. 실선 의미가 넘어갈 수 없음을 뜻합니다. 황색은 그냥 색깔이에요. 황색은 중앙선 색깔이죠. 황색, 점선은 황색인데 점선은 반대방향 교통에 주의하면서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 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점선이 있어요. 중앙선이 점선이야. 여러분 넘어갈 수 있죠. 넘어갔다가 이게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야. 넘어간 김에 그 집에 가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점선이라는 것은 넘어갔다가 다시 복귀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황색 실선과 점선 외 복선이라는 말은 선이 두 개인데 하나는 실선이고 하나는 복선이라는 얘기죠. 이게 실선이 있고 여기에 오른쪽 하나는 실선이고 하나는 점선이라는 얘기죠. 점선. 그러니까 그러면 점선 쪽의 차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쪽 마주오는 차 입장에서는 자기 차 입장에서 여기서는 실선이죠. 실선이니까 넘어가면 어떻게? 안 된다. 점선 쪽에서 넘어가고 실선 쪽에서는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설치 기준 및 장소. 뭐 차도 1m 도로에 설치할 편도 일치하는 도로에는 황색 실선 또는 점선으로 표시하거나 황색 복선 또는 황색 실선과 점선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어떻게? 복선 설치한다. 복선.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가 없는 고속도로에 중앙선의 실선을 표시할 때는 복선으로 설치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을 중앙선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100만 원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100만 원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